166만 8천 원. 지난 8월 5일 SK하이닉스가 정규장에서 마감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이 주식이 개장하자마자 116만 8천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30% 가까이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SK하이닉스는 똑같이 하한가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주 거래만으로 말이죠. 한 종목에서 열흘 사이에 두 번이나 벌어진 하한가 사태. 과연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노림수일까요? 오늘은 최근 증권가를 뒤흔든 프리마켓 하한가 사태의 전말과 이를 막기 위해 대체 거래소가 내놓은 초강수 대책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무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정규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에도 미국처럼 정규장 전후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줄여서 NXT입니다. 이 NXT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프리마켓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8월 6일 아침 프리마켓이 열리자마자 SK하이닉스에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은 단 11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관 물량 폭탄이나 외국인 매도와는 거리가 먼 정말 소량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주짜리 거래가 전날 종가 대비 29.98% 낮은 가격, 사실상 하한가에 가까운 116만 8천 원으로 그대로 체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시초가, 즉 그날의 첫 거래 가격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다행히 곧바로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하면서 2분간 거래가 묶였고 이후 낙폭은 3에서 4%대로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이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7월 28일에도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거래량이 더 적었습니다. 무려 단 한 주. 단 한 주의 매도 주문이 하한가인 127만 2천 원에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돼 버린 겁니다. 현물 시장, 즉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워낙 순간적이었고 곧바로 정상 가격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상 가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즉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트레이드.xyz, 트레이드.xyz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실시간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제 주가를 오라클, 즉 기초자산 가격 제공 시스템을 통해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프리마켓에서 단 한 주 거래로 만들어진 29.99% 폭락이라는 이상 가격이 고스란히 이 오라클에 반영되고 만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간 해프닝이었지만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그대로 기준가로 인식되면서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가격이 17.9%나 폭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거라 믿고 롱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의 계좌가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억 원에 달합니다. 단 한 주의 거래가 지구 반대편 크립토 시장에서 830억 원의 실질적 손실로 이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정규장과 프리마켓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 거래소 정규장은 장 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 동안 여러 매수, 매도 주문을 모아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균형 가격을 계산한 뒤 그 가격으로 한꺼번에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이걸 단일가 매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NXT의 프리마켓은 다릅니다. 이곳은 접속 매매 방식을 씁니다. 접속 매매란 매수와 매도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가격과 수량이 맞으면 순서대로 곧바로 체결시켜버리는 방식입니다. 여러 주문을 모아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온 주문이 조건만 맞으면 바로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인 겁니다. 문제는 프리마켓이 정규장보다 참여자도 적고 유동성도 훨씬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 단 한 주, 단 11주 같은 아주 작은 물량의 주문이라도 그게 그날의 첫 체결가가 되어버리고 그 가격이 곧바로 시초가로 공식화되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소량의 주문이 담당자의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패턴으로 이런 일이 두 차례나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자연스레 의혹의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혹시 이 구조적 허점을 노리고 프리마켓의 시초가를 의도적으로 흔들어서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려 한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VI란 특정 종목의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변동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추고 투자자들에게 숨고르기 시간을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정규장과 프리마켓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건 동적 VI입니다. 직전 체결가 대비 일정 비율, 보통 3% 안팎으로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변하면 발동해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 뒤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SK 하이닉스 사태에서도 이 동적 VI가 즉각 작동했기 때문에 하한가로 시작한 가격이 금세 3에서 4%대로 좁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동적 VI가 발동하는 시점이 이미 이상 가격으로 첫 체결이 이뤄진 이후라는 데 있습니다. 즉 사후 대응은 되지만 애초에 이상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되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게 바로 정적 VI입니다. 정적 VI는 전일 종가나 기준 가격 대비 10% 이상 벗어난 가격에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아예 즉시 체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시간 동안 여기서는 2분간 여러 주문을 모아서 단일가 매매로 균형 가격을 계산한 뒤에야 첫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쉽게 비유하면 동적 VI가 사고가 난 뒤 응급처치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적 VI는 애초에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미리 걸러주는 예방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NXT가 이번에 상하한가 주문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이 정적 VI라는 근본 대책이 완성되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공백기 동안 최소한의 리스크라도 틀어막기 위한 임시 방편인 셈입니다. 이런 사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시각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우량주로 꼽히는 SK 하이닉스조차 하한가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 조정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장주 하이닉스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출발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숫자로 보면 짧은 순간의 해프닝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언제든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신을 남긴 셈입니다. 사태가 반복되자 결국 NXT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7일 NXT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프리마켓에서의 상한가, 하한가 주문을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프리마켓에서는 아예 상한가나 하한가 가격으로는 주문 자체를 넣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하필 9월 14일일까요? 바로 이날부터 NXT가 새로운 안전장치인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즉 정적 VI를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적 VI가 도입되면 전일 기준 가격 대비 10% 이상 벗어난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곧바로 체결시키지 않고 2분간 여러 주문을 모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균형 가격을 산출한 뒤에야 비로소 거래를 재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극단적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동적 VI가 발동해 일단 거래를 잠깐 멈추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예 여러 주문을 모아 합리적인 균형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셈입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도 이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만 제대로 도입되어도 실질적으로 주문 오류에 의한 가격 왜곡 가능성은 상당 부분, 거의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유독 부각된 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의 상징성 때문이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종목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에는 삼성전기와 알테오젠에서도 단 한 주 거래로 상한가가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는 특정 종목 하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NXT 프리마켓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던 구조적 리스크였다는 얘기입니다. NXT 측도 이 점을 인정하며 일부 상하한가 체결 사례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시장가 주문은 금지하고 지정가 주문만 받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정작 사태의 당사자였던 SK 하이닉스 본주가는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프리마켓 하한가 소동이 벌어졌던 그날 SK 하이닉스는 주당 375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즉 정규장이 끝난 이후의 시간대에서는 오히려 상승세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시장 시스템, 그 중에서도 신생 대체거래소의 매매 구조가 만들어낸 기술적 리스크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작년 새롭게 문을 연 대체거래소는 정규장 시간 외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편의성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SK 하이닉스 하한가 사태는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장과는 다른 낮은 유동성, 그리고 접속 매매라는 독특한 가격 결정 방식이 맞물리면서 단 몇 주의 주문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특히 이 여파가 국내 현물 시장을 넘어 해외 크립토 파생상품 시장까지 번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파생상품 생태계가 얼마나 예민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XT는 일단 상하한가 주문 금지라는 응급 조치와 다음 달 정적 VI라는 근본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적 허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의 이상 거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대체 거래소라는 새로운 판이 열린 지 이제 막 1년, 편리함 뒤에 숨은 리스크까지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빈틈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거래소일수록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이번 SK 하이닉스 프리마켓 사태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